오늘은 13경기가 있습니다. 13경기. 13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골라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말 안 해도 되는 경기가 뭐 있긴 하죠. 뭐 여러분들도 오늘 짝지 찾기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스쿠발 나오는 이 경기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좀 쉽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 경기들 중에서 또 오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웨더스타컴 기준으로는 비가 안 올 걸로 보여지긴 해요. 다만 현재 로토와이어든 저 다른 날씨 보는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클리블랜드와 템파베이 경기는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토와이어 기준으로도 56%의 강수 확률이 있다 보니까 결국 오늘 이 경기를 제외하고 스쿠바 경기 제외하고 한 11경기 선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파헤쳐 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제 스가노와 베르나르디노가 나오는 볼티모어와 보스턴 경기예요. 이 경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쉬운 경기는 아니가 되었습니다. 왜? 이 베르나르디노가 불펜 투수죠. 오늘 오프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미 1.1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오늘 2이닝 이상을 소화하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딱 1회 버티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노는 10승을 찍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선발 투수 안정감이 있어서만큼 여러분들도 볼티모어가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베르나르디노 다음에 누가 나올 건지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피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피츠가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딱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면 5선발, 뭐 진짜 성공하면 4선발급, 뭐 한 그 정도 선에서의 구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이닝 이상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왜 알 수 있냐? 어제 경기에서 보스턴의 불펜 운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뷰러까지 나오는 운영을 이제 보스턴이 해버렸어요. 정말 의아한 운영이었었죠. 이게 보스턴이 양키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뷰러, 메이, 그다음에 베르나르디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불펜을 최소한으로 아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눈에 보였던 경기였었고 오늘 경기에서 보스턴이 쏟아내겠다라는 좀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스턴은 꽤나 많은 불펜을 쓸 거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이 볼티모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하고 타격할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불펜 데이에서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성적이 좀 갈리게 되는데 보스턴은 불펜 데이를 할 때 의외로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보스턴이 저번에 연승 구간이 있을 때도 불펜을 5명, 6명씩 갖다 박으면서 진짜 모든 걸 갖다 박고 경기를 했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불펜을 많이 썼을 때.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도 이거 현재 국내에서는 1.72, 1.80 볼티모어 정배당이 나와 있는데 해외에서는 초기 배당조차도 볼티모어는 마이너스 110이요. 마이너스 110인가? 그게 1.9배거든요. 그거였었고 보스턴의 배당이 오히려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2.00에 1.83으로 보스턴 정배당이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랑 이게 배당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 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국내 기준으로 볼티모어 정배당 1.72배, 해외 배당 2.00배, 0.28배의 삭감비가 생기고 타격에서 볼티모어가 할 수 있는 수준 당연히 지금의 보스턴이 너무 타격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차피 투수전 양상으로 생각을 하면 보스턴 역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그렇다면은 불펜을 그렇게 갈아 넣는데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따지고 보면은 저는 9.5 언더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보스턴을 상대로 스가노가 저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인가 5이닝 1실점인가 했었죠. 그래서 이미 보스턴 상대로 스가노가 자신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큰 대량 실점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보스턴 입장에서도 이 베르나르디노가 첫 스타트만 잘 끊어줬을 때 이 4회까지 실점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오늘 작전의 성공이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언더로 오히려 접근한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보스턴 역배까지도 보는 경기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클리브랜드나 템파베이는 안 할게요. 일단 이것도 오프너 세이모어 나오는데 세이모어는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경기를 이제 예상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제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예상해서 뭐 알려줘봤자 비 와서 개판 나면은 분석이 뭐 의미가 없는 경기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건드리는 거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가 어제 역전승을 했었죠. 처음에 이제 먼저 2대0 끌려가는 상황에서 말루 찬스를 잡았고 거기에서 이제 동점 만든 다음에 역전까지 만들어내서 그 점수 한 점 추격을 허용했지만 일단 지켜내가지고 이 승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트라이더 대 카브레라인데 이거는 왜 애틀랜타가 정배당을 줬는지 사실 아직까지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 경기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스트라이더 최근까지도 피안타율 관리 여전히 안 되고 있고 홈런 처맞는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오늘도 마이애미의 이 타선이 그나마 지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이거를 애틀랜타에게 정배당을 주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는 지금 애틀랜타 이거 마이애미 카브레라 상대로 과연 좋은 경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 경기가 마이애미 역배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게 스트라이더가 최근에 털리고 있는 양상 자체가 결국에 홈런이었거든요. 피안타도 피안하지만 홈런인데 이 카일 스타워즈가 빠진 마이애미 타선에 이 장타력이 분명히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팩트예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이 장타 스타워즈가 빠진 상황에서 장타를 치지 못하는 경기를 했을 때 스트라이더에게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크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카브레라는 당연히 뭐 한 5이닝 2실점 이내로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애틀랜타 타선이 이제 그렇게 못 쳐주게 된다면 마이애미도 홈런 없이는 스트라이더에게 4점 이상 뽑을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선발 투수들이 아무리 못해도 저는 제 시나리오상으로는 구종별로 좀 분석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했을 때는 이제 오늘도 뭐 해리스라든지 아니면 프로파에서 좀 타격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한 애틀랜타가 이기고 있으면은 3대2 아니면은 마이애미가 이기고 있으면은 한 4대2 정도 선에서 선발 투수가 내려가는 6회가 끝났을 때 한 6점 정도 날 것 같아요, 이 경기가. 거기에서 불펜에서 얼마만큼 점수가 지켜지냐 싸움일 것 같은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언오버로 접근하기도 꽤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어요. 라인업을 이제 지금 로토와이어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조금 구성을 해서도 보고 어제자 기준으로 좀 보고 하면서 누가 나올 어떻게 나올 건지 조금 예측을 하면서 구매를 좀 계산을 다 해봤을 때는 저는 마이애미 2.5 프랜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애틀랜타가 절대로 대승할 수가 없는 경기다라는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일단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지금 애틀랜타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이 불펜들을 필승조 자원급으로 확실하게 투입을 좀 시켜줬다라는 거, 얘네들이 나와도 어차피 연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염두를 해야 됐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츠랑 그 2차전 경기죠. 2차전 경기에서 지금 애틀랜타의 타선이 7점이라는 점수를 냈었지만 결국 거기에 이 비중을 따지고 보면 오늘 이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건드리기 쉬운 경기는 아닐 겁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 역배 가능성도 스트라이더의 이번 시즌 페이스만 보더라도 열어둬야 되는 경기고 카브레라의 이 고속 체인지업에 애틀랜타의 좌타자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 2.5 프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성적을 보고 지금 4.2이닝 11피안타 2피홈런 5실점, 4이닝 3피홈런 8실점, 3이닝 10피안타 2피홈런 7실점. 이 성적을 보고 지금 애틀랜타를 이길 거라고 빨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이애미 쪽 프렌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똥배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이제 워싱턴의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양키스가 지금 이제 진짜로 무시할 수 없는 타격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양키스와 오늘 이겼는데 양키스 개 잘 친다, 개 잘 친다 이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만 보더라도 양키스가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때려박은 홈런만 20개입니다. 20개. 정말로. 예, 타점이 6경기 동안 30점이 나왔는데 20개의 홈런이 거기에 지분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타가 전체 합쳐서 25개가 나왔는데 25개의 장타 중에서 20개, 즉 이 80%인가요? 맞죠? 5분의 4니까 80%가 장타를 쳤다면 80%가 홈런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가지고 지금 양키스가 장타 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 로드 최근에 잘하고 있죠. 워낙 또 구위 자체도 단단한 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7, 8말까지 던지는 그 직구에 타자들의 타이밍을 힘싸움에 들어가고 타이밍 변화구를 한번 꺾으면서 범타 유도하는 로드의 페이스는 분명히 이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자기만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제 선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변환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슈틀레이틀러가 훨씬 이제 구위적에서는 100마일까지 99마일을 꼽아대면서 자신감을 또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타격만 따지고 보면 양키스의 역배를 보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성적, 말도 안 되는 결과다. 거기에다가 이 양키스가 그렇게 이제 장타를 치면서 확실하게 밀어붙이게 되었을 때 워싱턴이 결국 로드가 내려가고서 누가 이걸 버틸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워싱턴의 기본적인 문제는 불펜진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워싱턴이 이제 추격을 하는 상황이 됐었죠. 3대 0에서 뒤처지는 상황에서 8회, 9회 각각 이제 그 컬커링도 홈런하게 쳐맞고 해가지고 이제 추격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워싱턴이 그 과정에서 썼던 이 불펜 중에서 루틀리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저거야 필킹턴이었나요? 걔하고 오가사와라 멀티닝 때려박으네 뭐 다 그냥 이제 어제 사실상 뭐 업인 무너지고 나서 불펜데이였는데 뭐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제 남아 있는 불펜들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양키스의 뒷문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아무리 막 양키스가 홈 경기를 치른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워싱턴의 타격을 이 필라델피아 경기를 제가 또 쉬는 동안에 봤거든요. 보면서도 아 씨발 이걸 지네. 제가 특히 그 쉰날 첫째 날에 토요일이었나요? 맞죠? 역전패 당했죠. 듀란이 이제 털려가지고 역전패 당하고 그 다음 날에도 필라델피아 상대로 나름 이제 비기니 한 번에 무너지긴 했지만 저력 보이면서 또 후반 추격은 오히려 워싱턴이 했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오늘도 뒷심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결국 이 불펜들의 활약 수준에 필라델피아와의 경기 양상 시리즈 양상을 비교를 해보면 필라델피아보다 한 수 위의 장타력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양키스거든요. 그렇다면 그 홈런에 의해서 오늘도 피해를 보는 쪽은 워싱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핸디캡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왜 9.5점이 잡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키스 승의 핸디 사이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오늘 정배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미네소타입니다. 토론토도 사실 지금 고민 많아야 됩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 타격이 터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 토론토의 타격 지표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는 지금은 상위권의 타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닥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추세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슈워저 대 조라이언이라고 하면 조라이언이 저번에 한번 흔들리긴 했었지만 여전히 저는 조라이언에 대해서는 신뢰도는 확실하거든요. 저는 얘가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토론토도 지금 지난 6번의 경기죠. 2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 마이애미 시리즈도 타격 완전 삽질했었고 그렇게 총 6경기 동안에 200타석 이상을 소화했는데 타율이 2할 6리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가장 크게 원인 제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인 제공을 좀 하는 게 있다면 역시나 이제 게레로 주니어죠. 이 게레로 주니어가 햄스트링이 지금 살짝 있는 상황인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게레로 주니어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토론토의 타선 가지고 조라이언을 압도해서 이겨먹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답을 좀 더 내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미네소타도 동일 기간 동안의 타율은
그래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아니었었고, 슈어저가 지금 6이닝을 그렇게 3실점 이상으로 계속 끊어낼 수 있는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피칭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점수가 많이 나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기준점이 7.5점이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한 개만 공개를 하자면 해외에서는 지금 베팅 업체들이죠. 제가 유료 멤버십 분들에게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업체들의 구매 흐름상으로는 필라델피아 토론토와 이 미네소타의 경기가 7.5점 기준점에서 걔네들이 언더를 보는 업체도 있고 오버를 구매한 업체도 실제로 트리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를 예상하는 업체는 7.5에서 트리거를 걸었고요. 언더를 예상하는 업체는 당연히 보험치면서 8에서 트리거를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이미 양쪽 이미 의견이 갈리는 경기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그러면 오버가 났을 때, 언더가 났을 때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언더가 났을 땐 누가 이기는 그림에서 언더가 날 거고 오버가 나는 그림에서는 누가 이겨서 오버가 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는 네, 토론토가 정배당을 낼 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언더가 나도 조라이언의 호투 속에서 미네소타가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오버가 나도 슈어저가 미네소타의 상위 파워 히터들에게 장타 맞고 홈런 맞고 실점하면서 타격전 양상 가다가 결국에 3점 차 이상으로 만약에 벌어졌을 때 토론토가 필승조급 자원을 내지 않고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또 경기를 던지는 선택을 좀 해버리면은 오히려 미네소타가 대승 역배까지도 낼 수 있는 경기 양상이 나온다. 그러면 토론토 정배승 가기보다는 좀 언오버에서 확률을 좀 골라서 가야 되는데 2.5 프렌을 고를 게 미네소타 2.5 프렌을 고를 게 아니라면 저는 거기에서는 일단은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조라이언도 오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이상 하면 안 되는 경기인 것 같고 슈어저도 6이닝 2실점 이상 하면 안 되는 경기예요.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면은 토론토가 이게 장타력에서 슬러그 수치에서 불펜들의 슬러그 수치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불펜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미네소타가 충분히 역배를 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좌타자들이 많은 타선을 상대하는 미네소타의 불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펀더벙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네소타도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5점이면은 오늘 언더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뜨거운 빅매치죠. 배당만 보더라도 다른 경기도 뭐 1.5배, 1.3배 뭐 이런 거 줄 때 시원시원하게 배당 나왔습니다. 1.82, 1.70 필라델피아 약정 배당 속에서 책정이 되었고 산체스 대 센가의 대결로서 지금 오늘 경기 중 가장 박빙의 경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마 다들 이 경기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결과를 내림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토 경기와 결이 좀 비슷합니다. 오버가 날 수도 있고 언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 결론을 여러분들이 맹신하기보단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판단해 보시고 생각을 내려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언더도 트리거가 났고 오버도 트리거가 나 있어. 아니다. 이거는 해외에서는 언더에 트리거가 났습니다. 언더에 뉴욕 매츠 8 언더에 베팅 업체들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새끼들 왜 그러지? 배트맨에서 이미 오버 배당 빠졌는데 7.5에서 1.6 몇 배 돼 있는데 그럼 새끼들 병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걔네들이 그럼 왜 언더를 구매를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고 오버의 배당 왜 빠지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배당이 빠지는 건 이미 베팅하는 대중들의 베팅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오버의 베팅 이제 퍼센트가 이미 70%를 넘어갔어요. 해외에서도. 그런데 이게 오버가 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러면 또 추적을 해보면 이 오버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매츠가 지난 이 8월 달 동안에 보여주는 이 좌투상대 타율 팀 타율이 3할 2푼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잘 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특히 하이 타선도 무시를 못하는 수준인데 이러한 타격이 이미 4월 달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4월 달에
산체스가 매치 원정에서 한번 2이닝만 던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완근 통증 때문에 2회를 마무리하고 3회 올라오기 전에 교체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 산체스는 2이닝을 좀 부진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5대 2인가 그렇게 해갖고 필라델피아가 졌던 경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려가기 전까지 성적은 분명 산체스는 아쉬웠어요. 린도어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털렸었죠. 그리고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린도어 상대 전적 4할 오픈 오리, 스털링 마르테가 지금 8월 달에 좌투 상대 타율이 1할 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상대 전적은 3할 6푼 살이 강한 모습이죠. 니모는 지금 최근에 잘 치고 있는데 좌투 상대 성적도 좋고, 근데 상대 전적도 3할 나오고, 소토가 또 좌투 상대로 지금 2할 8푼 9리 수준에 치면서 4월 달 당시 산체스에 그때 안타 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좌투 상대로 타율이 거의 4할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토렌스, 타일러도 마찬가지, 비엔토스도 마찬가지. 상대 전적은 안 좋지만 오히려 얘네들을 주목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최근에 좌투 상대로 타율이 꽤나 괜찮은 편이며, 특히 이 비엔토스, 토렌스, 그 다음에 타일러, 얘네들이 투심 페스티벌, 좌투수의 투심 페스티벌에 대해서 타율이 막 4할 가까이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특히 이제 바티가 4할 싱커를 좌투에 기록하고 있고, 또 얘네들은 체인지업도 공략을 해요. 특히 비엔토스. 좌투수의 체인지업도 공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산체스의 체인지업은 리그에서 탑2입니다.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삼진을 잡은 선수. 오늘 나오는 스쿠발.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산체스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공략 당할 수 있을지 사실 그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치는 그렇게 보면은 4월 달에 산체스가 나왔던 경기도 마찬가지고, 최근 8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좌투 상대로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와요. 특히 좌투 상대를 떠나서 지난 15일 동안 리그에서 팀 타율 3할을 넘기고 있는 유일한 팀이 매츠. 지난 이 7일 동안 지표만 하더라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2할 9푼 1위. 매치의 타선 뜨겁거든요. 그리고 센가는 6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6경기 치르면서 홈런 13개를 기록했고, OPS 0.979로 리그 전체 1위에 필라델피아가 리그 OPS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센가의 장타 우려를 해야죠. 또한 그 해당 6경기에서 센가는 6이닝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불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펜도 매치는 최근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오히려 불펜은 필라델피아가 더 유리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알바라도까지 복귀를 했죠. 그래서 뎁스까지 더 괜찮아졌는데,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게 오버 날 수 있겠다. 매치 불펜도 약하고 그럼 필라델피아 승 오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 왜 7.5에서 오버로 배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납득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얘네들이 언더를 구매한 것이 사실 그냥 구매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가 이제는 원정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타격 추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돼요. 홈과 원정의 오피스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리고 매츠 산체스가 그때처럼 그때 같은 공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산체스가 딱 한번 이제 혈이 뚫렸을 때가 이 97마일 8마일 던졌었던 그, 제가 계속 반했다고 했던 그 경기, 해당 경기 기점으로 전반기 중반쯤이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이제 확실히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이제는 진짜 필라델피아 지금 에이스급 투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매치가 이걸 또 공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오판인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언더를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어보는 이미 대중의 선택과 회사의 선택이 갈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차라리 언더가 되어도 오버가 되어도 경기의 양상 자체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쪽이 누군가를 따져보면 필라델피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배당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물고 싶으실 생각도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쪽보다는 필라델피아 승으로 접근한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화이트삭스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셰인 스미스 대 카메론 나오는 경기인데, 이미 카메론이 저번에 화이트삭스 상대로 한번 호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좌투수를 만났던 화이트삭스였는데 카메론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타격을 보여주었었고, 이제 셰인 스미스에 대한 기대값은 오늘도 저는 여전히 큽니다. 셰인 스미스가 좀 잘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저는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결국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최근에 보여준 타격처럼 이 추세를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또 판단을 좀 해야겠죠. 결국 이 그거를
이제 타격을 하지 못하면은 셰인 스미스가 버티고 나발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속편하게 역배가는 것이 훨씬 더 맘 편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화이트삭스가 이제 좌투수가 나왔을 때 좀 더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랄까 어, 확실히 타선의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어, 특히 좌타자들하고 루로주도 마찬가지고 좀 걔네들을 조금 판단을 해보면 좌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성적으로 나왔던 구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겁니다. 실제 성적 데이터로 따지고 보면 7월달 첫째 주, 둘째 주 한 그쯤 해가지고 화이트삭스가 좌투수들을 압살하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기점이 저 피츠버그 시리즈 전에 딱 가긴 전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투 상대 성적으로 완전히 씹어 먹었었죠. 절정이었을 때가 컵스전, LA 인절스전 뭐 이럴 때였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화이트삭스가 좌투 상대로도 타격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3주 동안에 타격이 회복이 안 돼요. 몬고메리, 그 다음에 터크먼, 그 다음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타일러, 그 다음에 저 뭐 쿠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지금 당장 이 좌투 상대로 그때 당시 보여줬던 타격 지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나마 지금 그나마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둥 서방 좀 그렇고 이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소사죠, 소사. 소사는 홈런도 때리고 하면서 좌투 상대로 여전히 강한 모습. 최근에도 3주 동안에 11타수 5안타 4할 오픈 5리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다른 타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셰인 스미스가 호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캔자스 시티가 카메론이 그렇게 버텨줄 수 있으면은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화이트삭스가 이겨먹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캔자스 시티 승을 보게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셰인 스미스가 그렇게 물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퀄스 그 수준의 유사한 수준에서의 퀄스급 피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 접근하게 되고 캔자스 시티 승도 보입니다만 8.5점의 기준점에서는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애리조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져 버린 미러키의 타선이 홈에서 이거 회복돼가지고 로드리게스를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 미러키가 8경기 치르면서 2할 2푼 9리의 팀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7월달에 보여줬던 팀 타율 막 3할 4푼 뭐 3할 3푼까지 쳤던 그런 미러키 타선이 이제 죽어 있다라는 것이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성적을 보면 미러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 상대 이 성적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큼의 지표 하락이 뭐 플레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콘트레라스 특히 이런 데서 좀 많이 나타나요. 여전히 하지만 잘 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애리조나 분명 그 잘 치죠.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캐텔 마르테 그다음에 페구에로 그다음에 구리엘 주니어 여기에서 진짜 위력적인 타격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얘네들이 우드러프의 공을 칠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는 걔네들보다는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최근에 8월 달까지도 잘 치고 있는 좌투 상대 성적이 좋은 선수들만 따지고 보더라도 튀랑 옐리치 그다음에 트레이드로 이번에 합류하고 넘어와 있는 그 루크리지 그다음에 앤드류 본 뭐 그다음에 조유 오티즈 뭐 이런 애들은 확실히 아직까지 좌투 상대로도 공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로드리게스가 그 정도의 이제 위력적인 좌투수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도 얘네들의 활약은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서로 두 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불펜에서의 이 강세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에 미러키가 지키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오늘도 미러키가 이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속편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 팀의 타격에서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불펜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 경기예요. 사실 우드러프도 오늘 2, 3실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로드리게스도 뭐 하면은 조금 더 분리해서 한 3, 4실점 선에서 본다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 미러키가 그 점수 차를 유지하고 혹은 벌려서 경기를 이길 수 있냐를 판단하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애리조나의 불펜들을 보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도 미러키에게 밀리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그냥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미러키 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입니다. 피츠버그의 이 오비에도가 저번 경기에 토트넘을 상대로 그렇게 호투를 하면서 의외의 성적을 보여줘서 시즌 첫 승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맥그리비를 출전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허약한 이 피츠버그의 타선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는 이 태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여전히 그래도 지할 거는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피츠버그의 타선이 꾸준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 꾸준함이 나올 수 있는지가 결국에 가장 관건이 되겠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지금 최근 시리즈에서 보여준 피츠버그의 타선 약하지 않습니다. 팀 타율만 하더라도 얘들이 2할 8푼대 수준까지 나올 만큼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할 8푼에 OPS만 0.385니까 진짜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타격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원정까지 가가지고 이어질 수 있느냐, 상대 선발 투수인 맥그리비를 상대로 공략을 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냐를 제가 따지고 봤을 때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지금 그렇게 맹타를 치고 했었던 게 트리올로죠. 트리올로랑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토니팸, 그 다음에 뭐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게 뭐 니콘잘레스, 한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만 가지고 지금 이 피츠버그에 지금 얘네들 불펜 가지고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마운드 싸움에서 이겨먹고 타선 지원 받아가지고 승리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맥그리비가 최근에 8월달 등판 경기에서 4경기 중 3경기에 실제 자책 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었고, 4실점 이내의 피칭으로 모두 6이닝을 끊어줬어요. 그러면서 4경기 3승 0패를 다 챙겼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맥그리비의 호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피츠버그의 타선이 맥그리비에게 또다시 퀄리티 스타트를 허용할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입니다. 오늘도 뭐 구종별로 솔직히 다 따지고 보더라도 지금 토니 팸 정도만이 꾸준하게 맥그리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저는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불펜에서 서로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오늘 이제 뭐 승패든 언오버든 모든 부분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세인트루이스가 이겨먹고 경기가 언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진들이 이 최근까지도 경기를 하면서 뭐 여전히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알칼라도 부진한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리도 최근에 안 좋은 부산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로메로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반슨이죠. 걔가 또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위안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점이 없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경기를 끝맺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역시나 맥그리비가 6이닝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거대로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점수는 기준점 대비 많이 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 언더 양상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LA 인저스. 이거는 제가 좀 포기를 좀 사실 하고 싶어요. 이미 한번 뒤었거든요. 디그롬이 LA 인저스 원정 갔을 때 호기롭게 저는 온 언더를 외쳤다가, 당시 디그롬이 그렇게 홈런을 쳐맞고 불펜에서 방화 나와가지고 개판 요동을 치다가 그때 경기가 뭐 7대 8이었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 역전에 역전 경기 나오면서 진짜 결국엔 LA 인저스한테 텍사스가 졌어요. 그때 불펜에서 메이턴이었나 누구지? 아, 트레이드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틴이었다. 마틴인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최후의 이제 역전을 허용해가지고 경기를 LA 인저스가 잡아먹었던 걸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발 투수 디그롬이었는데 디그롬마저도 무너뜨렸던 게 LA 인저스 빠따 장타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언더 게임이 맞아요. 텍사스 승 언더가 맞는데 아무리 봐도 언더 안 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그냥 뭐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언더를 봤던 이유 자체는 당연히 소리아노도 볼질이 뭐 소리아 그때 산게 선발이 소리아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디그롬이 털려봐야 얼마나 털리겠습니까? 그 불펜도 뭐 텍사스 그때 당시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잘 버티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성적 자체가 텍사스 승원더 보는 경기가 무조건 맞았었는데 오늘도 심지어 또 텍사스 홈이야. 그러면 이건 또 텍사스 승원더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방망이 자체만 보더라도 LA 인저스가 최근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 전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15일 동안에 LA 인저스가 팀 타율이 지금 2할 1푼 6리가 고작이에요. 2할 1푼 6리가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성적 안 좋은 상황에서 디그롬까지 원정에서 또 홈에서 던진 디그롬을 상대해야 된다. LA 인저스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뭐 소리아노도 볼질하다가 좀 빨리 내려가면 불펜에서 LA 인저스도 포기하는 경기 돼버리고 이게 텍사스 대승하면서 경기 끝나야 된다 보는 경기입니다만 이게 텍사스 승 맞냐 마앤승 이 접근하기가 꽤나 까다로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를 그냥 오늘도 오버게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표상으로 분석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다른 지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경기들처럼 제가 뭐 구종별로 선수들 보고 그런 식으로 분석한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디그롬, LA 인저스 이 얘네 둘이 만난 매치업에서 이거 한번 경기 제가 돈을 갖다 박았거든요. 실제로 그때 당시도 제가 기억으로는 5만 원 박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 만나볼 때 이때 이 경기 거거든요. 언더를 깠었는데 5대6 났었네요. 5대6. 진짜 역전 경기였어요. 정말로. 그래 결국 LA 인저스가 끝내기로 이겼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맞죠. 마틴 맞죠. 마틴이 털렸었거든. 그래서 이 경기 양상을 보면서 오늘도 리마인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기쿠치였는데 사실 기쿠치였으면 소리아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경기였었거든요. 사실 기량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근데 오늘 소리아노는 또 싱커 제거 안 되다가 볼질하게 되면은 이게 점수가 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는 LA 인저스도 마찬가지지만 텍사스도 장타력은 있고 홈에서 승률은 꽤나 얘들 연장 승부도 꽤나 많이 가요. 텍사스가 홈에서 특히 뭐 시애틀전도 마찬가지였었고 휴스턴은 상대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연장을 꽤나 많이 가요. 얘네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 언더로 물었다가는 진짜 피 볼 수 있다. 저는 거르는 거 일단 권장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건 오버 볼 것 같습니다. 차라리라도. 그래서 일반 승도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표 구매하신 분들 받아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일반 승도 안 건드렸어요. 텍사스 정배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기. 저 때 당시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각한 충격적인 트라우마예요. 그때 당시 털리는 디그롬도 홈런 맞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오늘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뭐 텍사스 승 가실 분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건드리진 않았어요. 또 불펜에서 사고 나지 말란 법이 없는 지금의 텍사스 불펜이지 않나. 그 불펜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텍사스가 이렇게 전력 보강이 된 상태에서도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윈, 암스트롱 두 명 빼고는 다 개판입니다. 진짜입니다. 디그롬이 이제 7이닝을 던져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기라기 때문에 일단 오버 일단 살짝 예상만 해보고 저는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표 받아보신 분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별점 제가 매겨드리죠. 거기도 제가 보통 최저점 주는 게 6점, 보통 10점 만점 중에서 이 경기도 6.5점 준 경기입니다. 네, 오버 말씀을 드리고도.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샌디에고 경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 저도 분석을 이제 하려고 이제 딱 켜서 이제 선발 매치업을 보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를 본 사람이면은 이게 왜 7.5점의 기준점이 나왔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어스, 브라이스 밀러 이게 왜 7.5점이지라는 생각을 어제 경기를 보고 안 했다면은 야구 헛보고 있는 거죠. 왜? 어제 경기에서 애틀레틱스의 시애틀을 상대로 했던 선발 투수가 누구였습니까? 로페즈였습니다. 로페즈. 사실상 9위로 따지고 보면 시어스의 살짝 0. 한 15% 정도 상위 호환의 선수가
로페즈거든요. 시어스에 비해. 똑같은 자완 3쿼터형 유형의 투수이죠. 그래서 그런 투수를 상대로 시애틀이 개털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 샌디에고 역배 준 것까지 인정한다. 근데 이게 7.5점 받을 경기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시어스가 저번 경기에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한번 호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 당시에 털렸던 경기 양상을 리마인딩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시애틀의 홈에서 브라이스 밀러 제구 문제는 달고 사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샌디에고가 대표적으로 지금 눈 좋은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타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차도 아라에즈 다 눈야구를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상대로 이런 제구 안 된 애들 올렸다? 이거는 주고받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오늘 그냥 먹고 빠지기 좋은 경기들이 꽤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합까지 생각을 넣고 싶은데 못 넣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기입니다만 7.5점 주면은 오버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샌디에고가 이기는 경기 양상이 되었을 때는 이게 언더를 굳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샌디에고가 자랑하는 거는 불펜이거든요. 필승조 불펜들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게 샌디에고의 강점이고 샌디에고가 이들을 운영을 했을 때 성적이 승리 보장이 되는 보장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 이제 수승리를 못한 경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불펜이죠. 자완 모레혼, 그다음 메이슨 밀러, 아담, 그다음에 수아레즈 얘네들 4명 중에서 3명 등판시키는 경기에서 샌디에고는 진 적이 없어요. 제 기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로테이션상 걔네들은 나올 수 있는 경기예요. 어제 에스트라다, 페랄타, 마스 있었죠. 걔들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리드하는 상황에서의 전제입니다. 리드하는 상황에 샌디에고가 리드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나오게 됐을 때는 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어스가 이미 털릴 거라고 보는 경기 양상 속에서 제가 접근을 했다 보니까 걔네들이 안 올라오고 다른 선수들로 구성이 불펜이 된다고 한다면 시애틀도 점수를 내게 될 거고 7.5점은 너무 낮은 기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모든 경기를 같은 방식으로 야구를 분석해서 접근해서 보고 싶지만 저도 이제 야구를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어제 경기 하필이면 이제 어제 경기 선발 투수가 로페즈였고 로페즈가 그렇게 털리는 모습을 봐버렸는데 이거를 같은 유형의 시어스가 나와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시애틀이 이걸 못 칠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쳤어요. 맞죠? 2이닝 만에 거의 9점을 뽑아냈으니까 로페즈를 상대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버를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틀레틱스. 뭐 이것도 시간 아깝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안 대 이제 헌터 그린. 이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다저스 승은 못 간다. 이제 언더냐? 아니면 신시내티 진짜 역배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다저스 승은 당연히 못 보는 경기가 될 거라는 것은 의견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2.5 프랜이냐, 역배냐, 언더냐, 요거에서 이제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괜찮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헌터 그린이 보여주는 이제 안정감은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위닝샷 101마일까지 던지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 제구가 잡힌 헌터 그린은 이제는 진짜 신시내티 에이스거든요. 그리고 시안을 상대로 이제 저 신시내티의 타선이 활약할 수 있는 수준이 최근에 그래도 좀 타격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가 안두아르라는 위협적인 타자와 함께 출루를 시키면 고민이 많이 생기는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타격에서 지금 조금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이 헤이즈, 오스틴 헤이즈까지 이 세 명을 필두로 득점권 찬스를 해결해 먹고 들어가는 이 신시내티의 타선에 다 대량 실점을 할 것인가를 따지고 보면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불펜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저스의 입장에서도 지금 베시아랑 그 로브로스키가 너무 개삽질을 해가지고 성적이 좀 꼬라박은 게 있어요. 근데 헨리케즈라는 확실한 파이어볼로 루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지금 미스터 제로로서 데뷔하고 아직 한 번도 실점을 하지 않고 경기를 버텨주고 있는 다저스의 마운드이고, 거기에 이제 보태가지고 지금 그 카스파리우스, 그 다음에 반다, 그 다음에 저 뭐 스캇, 그 다음에 트레이는 뭐 예이츠, 뭐 요렇게가 좀 뒤를 받쳐주죠. 그래서 다저스 불펜이 이제는 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신시내티의 불펜 헌터 그린이 6이닝을 버텨주게 되었을 때, 최근에 이제 애쉬크래프트 진짜로 똥바지 하면서 버텨주는 경기, 그냥 털리는 경기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안 털리면 안 나온다고 봤을 때 이제 바로우랑 메이, 그다음에 몰, 패건, 센틀린,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또 절대 안 약해요. 결국 오타니가 계속 45홈런 포 이러면서 진짜로 미친듯이 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헌터 그린의 승을, 투수만 믿고 신시내티 승을 갈 수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불펜 마운드도 양팀 지금 페이스 나쁘지 않고, 한 2주 동안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쁘지 않고, 헌터 그린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그렇게 털릴 수만큼의 이제 어디 동네 북이 아니라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8.5점의 기준점에서는 우리는 언더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말씀드리면서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